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5억 집이 1억으로 100년 만에 떼부자 되기 딱 지금 상황이에요. 경제위기와 신도시 물량 폭탄이 만나면 장기간 대폭락이 옵니다. 만일 지금처럼 경제성장률과 무역 적자가 심해진다면 10년 이상 장기간 집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의 빅스텝이 유력해지고 기준금리 상단이 6%까지 예고되면서 국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줄다가 다시 급락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5억 집이 1억으로 100년 만에 떼부자 되기.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의 유령 집들이에요. 지타 만 거예요. 신도시를. 놀라지 마세요. 이 중국의 유령 도시가 빈집이 1억채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집은 막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상승장과 하락장,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돼요. 보세요. 상승장과 하락장에 꼭 알아야 할 거. 먼저 위에는 상승장이었는데 2016년에서 21년 이 네모박스 있죠. 빨간색. 이게 초록색이 0이에요. 0. 어때요? 0 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17년부터 21년까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다 떨어졌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떨어져요. 그러다 그 약발이 식으면 올라가요. 또 정책이 나오면 떨어져요. 약발이 식으면 올라가요. 또는 해외 여건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2008년에서 2013년 하락장에. 자, 이게 0입니다.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물론 0을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죠. 밑에서 놀고 있죠. 아까 여기서도 위에서 놀듯이 이 파란 네모박스 기간도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됐네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상승장 하락장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상승장에는 상승, 보합, 반복하면서 뛰어요. 이거 보세요. 상승, 보합. 그러니 밑으로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장은 하락, 반등, 반복하면서 내립니다. 이거 보세요. 반등, 하락. 지금도 하락했다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락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장과 하락장은 최소 3년 이상 간다. 3년 넘었죠. 두 개 다. 상승과 하락은 4번에서 7차례까지 등락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4차례 이렇게 등락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한 번 내려갔다가 등락한 거죠. 올라가는 거죠. 자, 외부 요인, 정부 정책 등으로 등락을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생기면 약발 먹히다가 그게 또 시간 지나면 약발이 흐지부지 되고 또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오르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상승장 정책이 나오면 내리다가 그래도 정책이 나왔으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뜁니다. 이거 내려간다는 것은 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하락장 정책이 나오면 오르다가 내린다. 뭔 말이냐. 자, 하락장 정책 나오면 그 약발이 먹혀서 먼저 올라가요. 근데 0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폭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다시 또 하락폭이 확대돼요. 지금 하락도 하락됐다가 축소하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원친 거. 이게 하락해서 축소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복된다. 왜? 이거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흐름도 비슷하고. 자, 이제 집값 폭락 경고한 사람들. 이분들은 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박승, 이창용, 원희룡, 오세훈. 특히 박승과 이창용은 이 객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는 총재입니다. 전 하는 총재. 이번에 집값 폭락도 맞췄고 웬만한 것은 정말로 많이 박학다시가면서 잘 맞춰요. 이창용 현재 하는 총재 볼까요? 자, 경제 10에서 20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게 진짜 상당히 좀 겁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또는 무역 적자가 안 나야 하는데 지금 일본장 나고 있어요. 아직은 반등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내 또 무너지고 내년에도 회복 못 해버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일본짝이 안 났던 이유는 미래 먹거리가 많았고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튼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성장률, 무역적자가 계속 심화돼 버리면요, 이제 집값도 폭락하는 거예요. 장기간. 자,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전망합니다. 부동산 10에서 20년 동안 바닥에서 하락 장기화한다. 현재 30% 하락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겁나는 일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상승, 과거 추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걸 고민해야 한다. 왜? 하락 위험이 크다. 자, 부동산 불패, 대마불사 이 용어를 아예 써가면서 미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어렵다. 더 부동산이.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지금은 연착륙 하고 있고 고금리 상황이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원희룡, 오세훈, 추경호 이 세 사람은 집값을 지금 띄우고 있는 장본인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정해볼게요. 원희룡, 집값 10% 하락할 때 40% 폭락한다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어요. 오세훈, 집값 문정부 초기로 돌아가겠다. 만들어 놓겠다. 이게 60%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70% 하락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초기로 간다고 했으니까. 추경호, 부동산 조정이 불가피하다. 얼마 전에 한 말이에요. 부동산 조정은 불가피하다. 추가 조정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세 사람은 지금 정책을 상승 정책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한 말은 다 이러잖아요. 한국 아파트 가격 하락 네 차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일본이 폭락했을 때 91년이죠. 자, 이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밑에서 놀았으니까 L자네요. L자 모양이. 그리고 이건 IMF 때예요. 97년. 여기 원 쭉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갔네요. 그쵸? 그래서 V자 반등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3번 미국발 금융위기. 떨어진 듯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진 듯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게 바로 W자 모양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갈고리 모양으로 우선 보기에 지금까지만 보면 V자 같은데 이거 보나마나 조금 더 올라오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게 몇 번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여기 보시면 1차 하락 때 자, 1, 2, 3, 4 번호 써놨잖아요. 1기 신도시가 터지면서 장기 하락한 거예요. 그 다음 2차 하락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 다음 3차 하락 때는 리먼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의 2기 신도시. 여기 보세요. 미국발 금융위기의 2기 신도시. 그러니까 W자로 장기 하락한 거죠. 자, 이번에는 문제가 4차 하락? 코로나에다가 신도시가 없으면 다행인데 3기 신도시 150만 채가 떨커니 버티고 있으면 이제 또 W자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때가 매입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이 언제 집을 잡을까요? 이거는 자가진단 바로 이 6가지를 제가 제시해 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준금리 인하, 장기 동결 인하.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는 시점이다. 물론 인하를 안 하더라도 장기간 동결하는 것도 집값이 플러스 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은 뭐 장기간 동결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 동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아마 금리 인상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정부 부양책. 정부가 그냥 규제 완화로 끝나지 않고 부양책을 써버리는 거야. 계속.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닥인 거예요. 세 번째, 전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하락폭은 약간 줄고 있는데 그 상황 갖고는 안 되고 전세가가 올라가가지고 전세가율,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이렇게 붙어 나가야 갭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상황. 갭 투자 수요가 따라줘야만이 집값이 뛰어요. 미분양이 감소돼야 합니다. 자, 미분양이 막 10만 건까지 갔다가 점점점 줄어들면 분양권이 피가 붙을 거예요. 프리미엄이. 특히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이런데.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표가 상대적으로 호전돼요. 거래량 늘어나고 실거래가도 약간 올라가고 호가도 올라가고 급매물이 거의 소멸되고 이게 이번에 지금 약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다 V자라고 할 수 없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해외 자산도 잘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6번이. 다른 나라 집값이 어떻냐, 주가 어떻냐, 암호가 어떻냐. 자, 암호화폐가 어떻냐를 다 봐야 돼요. 부동산을 왜 기다려야 하는 줄 아세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때문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먼저 여유 없이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벌벌벌벌 해요. 집값 또 뛴다고 막 으악 하면서 야차 같아요. 완전히.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 게임입니다. 지금은.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폭락 상황이에요. 하락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폭락장이고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024년 이후 여러분들 작년 21년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바로 이 조급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영끌한 사람들 이 조급증 때문에 폭등론자 꼬임에 빠져가지고 본인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는 유리하죠. 좀 떨어졌으니까. 조급증은 벗어나세요. 2024년 이후에 상승. 아마 내년에 상승할 확률이 크다고 했죠. 주요 지표나 국제 지표. 꼭 내년에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3년 있다가나 그때 뛴다는 얘기지. 자, 집값이 만약 반등하면 그러면 어쩔 거냐. 자, 잘 보세요. 하락장에 하락하고 축소하고 이 반복일 뿐이지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자, 위험성도 보자고요. 장기간 하락. 아까 박승 총재도 말했듯이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장이 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어요. 경기 인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실제로 10년 동안 뛰질 않았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번에도 그러겠네요. 또 3기 신도시까지 늘어나는데 거품 최고 2020년에서 2021년 너무 많이 뛰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뛰어버렸어요. 세 번째, 회복 불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로 가요. 이전에 고점 회복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신고가를 찍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기, 인천, 지방은 서울 외곽도 그렇고 신고가를 못 찍을 수도 있어요. 특히 경제가 망가지면. 자, 이제 기회비용 볼까요? 상급지 추가 하락으로 상급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뭔 말이냐? 좀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같은 돈으로 오히려 더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좋은 조건, 이제 집값이 떨어질수록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올 거예요. 대출 더 좋아져요. 자, 이자 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혜택은 쏟아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 결정적으로 말해줄게요. 올라가면 어쩔 거냐 그러는데 잘 보세요. 올라가봤자 소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널려 있어요. 특정 아파트를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 개. 그러면 올라가면 소폭인데 덜 올라가면 그냥 잡으면 돼요. 조금 뛴다고 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다만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폭락이에요. 그럼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한일 집값 폭락 5억이 1억. 제가 이거 여러 번 곰발바닥 얘기해 줬는데 잘 보세요. 일본은 30년 동안 폭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이 왜 30년간 망가졌냐?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정치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어요. 특정 독재당이 끝까지 끌고 가면 보세요. 아베 그 후임도 그렇고 아주 고집이 똥고집이고 사고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다친 사고방식으로 갈라파고스 아예 그냥 세장에 갇혀서 일본은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일본 국민들도 순진해가지고 그냥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 30년 지난 지금 오히려 국민소득이 더 낮죠. 30년 전보다. 보세요. 자, 인구 감소. 우리나라하고 같네요. 공급 과잉, 부채 증가, 거품 붕괴. 우리나라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일본하고 다른 점이 없죠. 그런데 일본은 이게 망가졌어요. 경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 망가졌는데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1년 동안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하게 나요. 여기서 빨리빨리 턴해야 합니다. 턴. 이게 망가져버리면 진짜 5억 1억 돼요. 못 갑니다. 여기 실제로 볼까요? 자, 이 까만 게 우리나라 거예요. 까만 거.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무너진 거 보세요. 이렇게 쭉. 여기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 무너졌다가 뛴 거죠. 우리나라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가진다고요. 뭐 때문에? 이 경제가 잘못되면. 이제 땅값 보세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일본 땅값이 이렇게 50, 200까지 뛰었다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땅값은요, 부동산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땅값 그거 2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땅값이. 조금씩은 빠졌지만 만약 경제가 무너지면 그냥 일문장 납니다. 이제 서울 고가주택 납북 세계 1위 한미독 주택 하락기간 세계 1위라고 아예 써있죠. 우리나라예요. 이게 서울 보세요. 35%까지 추락해내요.
그다음에 타이베이, 스톡홀름, 샌프란시스코, 광저우,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만 따지면 서울도 뭐 적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제일 많이 빠진 게 웰링턴이네요. 이제 한국과 미국, 독일을 한번 보자고요. 하락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자, 먼저 우리나라 보실래요? 까만 선입니다. 15개월 동안 하락했다 이 말이죠. 15개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년밖에 하락 안 했어요. 강남은 한 8개월 하락했나? 자, 그 다음에 미국 보세요. 빨간색. 자, 6개월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보세요. 7개월 하락했어요.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왜? 지금 미국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커요. 심리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이 턴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한미 기준금리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은 4.75, 우리나라는 3.50. 현재 금리 격차가 이 네모 박스에 있듯이 1.25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0.5%가 올라간다 그러면 5.25, 우리나라 1.25, 격차가 1.75로 늘어나요. 자, 5.25, 3.50이니까 1.75로. 이렇게 되면 달러 급등하고 돈 다 빠져나가고 주가 폭락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미국이 빅스텝 할 확률이 20%인데 지금은 80%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바로 80%까지 치솟았어요. 자, 미국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웃기는 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을지 몰라도 지금 3월 벌써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볼까요? 담보대출, 변동, 혼합 다 있는데 자, 올라가고 있죠. 4.3에서 4.5, 5.1에서 5.4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보세요. 3.62, 3.75. 지금 3월 6일자입니다. 이것도. 3월 3일자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예금. 하나는 같고. 같은 게 아니죠. 하나가 3.62, 3.7. 그 다음에 우리은행 3.72, 3.76. 신한도 3.62, 3.65. 농협도 3.5가 3.75.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믿지도 않아요. 미국 기준금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갭투자 부작용도 심각하고 그리고 주택 전망을 봤더니 크게 하락한다 다소 하락한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올해 상승한다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이거 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갭투자 위험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거의 40%까지. 집값이 하락할수록 위험도는 계속 높아지죠. 자, 부작용 심각. 지금 21만 가구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집값이 더 떨어지면 더 늘어나겠죠. 이제 생애 첫 주택 소폭 상승, 경매 급증. 아이고, 생애 첫 주택이 소폭 올라갔네요. 어차피 바닥 근처지만. 왜? 정부에서 무한대로 지금 막 대출해 주니까 그래요. 자, 지금 보금자리 대출을 갖다가 지금 막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빚 못 갚아서 경매로. 근데 경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생애 첫 부동산 매수 지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바닥이고 아직도. 이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이 바로 안 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왜 지금 문제냐. 이 아파트 저울추에 달아봤더니 공급이 너무 많아. 지금 부동산 대기자들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오름세를 타더라도 가격은 별로 뛰지 않는데 다시 추락한다면 반토막 이하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